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부터 볼까요? 먼 발치에서 비대면 사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어제 광주를 찾았죠. 예상대로 문전 박대를 당했습니다. 경선 때 있었던 일명 전두환 옹호 발언의 개사과 논란 이런 것들 직접 사과하겠다고 간 건데요. 네. 한 20일 만에. 네. 근데 민주묘지에는 참배를 못했습니다. 추모탑 쪽 가는 그 길목을 사람들이 막았었거든요. 네. 5.18 유가족이랑 시민단체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한 20분 정도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보니까 난리더라고요. 시민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격앙이 됐고 지지자며 관계자며 뭐 취재진까지 다 엉키면서 네. 윤석열 후보가 결국 먼발치에서 짧은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거기서 이제 사과문을 낭독을 이렇게 했거든요.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40여 년 전 5월에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하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렇게 비 맞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아마 여기서 계란이라도 맞고 그랬으면 이제 프레임이 또 바뀌었을 텐데 뭐 캠프에서 그런 기대도 했겠죠. 근데 광주 시민들의 냉철한 대응으로 별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자, 가지는 못했지만 가까이 더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어떤 물리적인 직접적인 충돌이나 그런 건 없었던 거고요. 네. 예, 김준일 대표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예상된 그림이 나왔죠. 예상된 그림이 나왔고 일정이 다 공개됐고 뭐 이 상황에서 당연히 그 뭐 5.18 단체들 그리고 뭐 대학생 진보 연합 이런 데서는 이미 전날 밤샘으로 지금 묘역을 잡고 참배광장을 자리를 잡고 못 들어오게 막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물리적 충돌이 없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진정성 문제를 얘기를 하자면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가는데 네. 이를테면은 아무도 모르게 한번 갔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쓱 가가지고 혼자 무릎 꿇고 이를테면 네, 참배하는 모습이 딱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5.18 단체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선택한 일정과 장소 방문만을 공개한 사과 행보는 지극히 일방적이다. 그리고 뭐 이런 구체적인 공약이 전혀 없었다. 이를테면 5.18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뭐 요구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신군부 전두환 씨를 이제 국립묘지 안장 안 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법적으로도 불가능한데 국가장을 치르지 않겠다는 거를 확실히 하고 헌법에다가 5.18 정신 넣는 부분을 분명히 해라. 어제 또 망언이 이제부터 쏟아질 경우에는 무조건 징계를 강하게 하겠다는 걸 또 명문화해라. 뭐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근데 현장에서는 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발표했고. 발표를 예. 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뭐 이렇게 조율을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 공약을 주시하겠다라고 이제 했지만은 유감을 이제 표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번 한 번으로는 이 사과가 온전히 되기는 힘들다라는 거고 캠프 측에서도 조용히 여러 번 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오전 일찍 전남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을 하고 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 행보를 지금 하겠다라는 게 이제 메시지가 명확한 거죠. 그렇죠. 이제 후보는 지금 일정을 그렇게 수행하고 있고 김광일 기자. 예. 지금 이제 여의도 국민의힘에서는 선대위 꾸리는 문제 네. 이런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사 관련 이제 어떤 잡음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선대위에 무슨 자리에 이게 누가 내정됐다는지 뭐 그 당 사무총장을 윤석열 캠프에서 뭐 교체를 요청했다느니 뭐 이런 어떤 루머 내지는 뭐 함화평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여기 일단은 이제 이게 이준석 대표랑 김종인 위원장 그 윤석열 캠프 쪽에서 주도권 다툼을 좀 계속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하.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쪽이 있고 예.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말하자면은 한 예, 측면이고 비슷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근데 이 인사 문제가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에도 영향이 좀 있어요. 뭐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뭐 당 대표랑 같이 지방 그 어떤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문제는 물밑에서 엄청 치열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네.
국민의힘 기사 보실 때 청취자분들도 요 포인트를 좀 깔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예. 물밑 다툼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그렇고 두 번째는 뭘로 갈까요? 묻고 더블로가 묻고 이거 영화의 한 대사잖아요. 타짜 명대사인데요. 네. 예, 똑같은 말인데 여의도에서는 고상한 말로 정면 돌파라고 하거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또다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야당이 특검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잖아요. 네. 조건부 수용 의사를 처음 내비쳤습니다. 자, 어제 관훈 토론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어제 관훈 토론에서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수많은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가장 주목받는 지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예 그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기도 네. 전에 모두 발언해서 요 특검 얘기를 작정하고 언급했거든요. 정확한 발언이 뭐였습니까?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의문이 나면 즉 미진하면 네. 특검 갈 수 있다. 네. 어쨌든 여기서 그러니까 뭐 되게 조건을 많이 달았는데 특검이란 얘기를 본인이 먼저 꺼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끝낸 게 아닙니다. 야당 얘기를 전제 조건으로 같이 걸었거든요. 네. 그 특검 하려면 그 윤석열 후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랑 네.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도 같이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답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야당에서는 이거 꼼수 아니냐, 조건 달지 말고 그냥 수용해라라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준일 대표도 잘 알고 김광일 기자도 잘 알겠습니다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몇 번 이어지고 이제 마지못해 나오는 답변이 있고 주도적으로 인터뷰이가 먼저 얘기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묻기도 전에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뭐 포석일지. 작심하고 나온 거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고 예. 또 질문이 또 중간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의 역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특검에 대해서 의혹을 밝히는 게 중요하냐고 하니까 네. 또 특검 만능주의적 사고다. 특검이 절대적으로 유능하고 정의롭냐 이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야 된다라고 약간 특검에 대해서 살짝 회의적인 시각도 비쳤어요. 네네. 하지만은 필요하면 받겠다. 예.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여야 협상해야 되거든요. 이게 언제 시점 그러니까 미진하다라면에 달았어요. 미진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려면은 일단 검찰이 기소까지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게 짧아도 4개월이고요. 길면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LH 사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LH가 올해 1월에 뭐 터져서 2월 뭐 즈음에 수사 들어갔지만 엊그저께 지금 재판 결과 나왔죠. 재판 결과까지 안 가더라도 기소하는 게 너무 미진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4개월 남았거든요. 대선. 그 전에 그럼 특검을 합의를 하더라도 꾸리는데 2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12월 안에 최소한 아무리 해도 12월 안에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미진하다라는 판단을 여당이 할 수 있느냐, 이재명 후보가 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야당에서 이제 이거를 꼼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벌기용이다. 뭐 안철수 후보는 안 받겠다는 말장난이다. 그러니까 야당의 판단은 어제 그 말을 했지만 그건 꼼수일 뿐이고 원론적인 얘기, 진정성이 부족한 얘기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분석인 거고. 예. 그러니까 그 분석이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당의 협상 태도예요. 그러니까 특검 지금 협상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정으로 할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시간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접근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김광일 기자. 예. 어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제 야당이랑 협상하겠다라고 살짝 얘기를 했고 또 원내 대변인에서는 이제 또 그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약간 조금 더 이제 제한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아마 이재명 후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갈 것 같고 특검 쪽으로 갈 것 같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어떤 포석이 깔려 있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게 대장동 이슈가 완전히 지금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정면 돌파하라는 의지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여론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컨벤션 효과가 나오면서 윤석열 후보한테 지금 10% 가까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국면을 전환하려는 포석이다. 말하자면 일종의 대장동 늪에서 지금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결국은 특검을 어떤 식으로든 수용 약속이든 뭔가가 있어야 이 박스권 탈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어떤 이런 전략도 고려된 거 아닌가? 네, 거기에 이제 사실 여러 지금 나오는 이슈들 너무 악재들이 많거든요. 말씀드린 거랑 또 그저께죠. 그저께 아내 김혜경 여사 부상 관련해 갖고 또 이제 하루 쉬었는데 그러면서 또 온라인상에서는 루머, 음모론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떠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김혜경 씨 부상이 이재명 후보에 의한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뾰족한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이미지에 좀 타격이 되고 있어서 당 차원에서도 지금 네티즌 2명을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고발할 정도로 예, 예. 좀 중요한 좀 상황인데 네. 이런 것들을 좀 돌파하려는 좀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뭐 그 발언들 중에 또 논란이 됐던 게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는데 지금 밖에 정성호 의원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재명 선대, 그러니까 민주당 선대위의 총괄 특보단장 맡고 계신 측근 의원이시죠. 정성호 의원이 오늘 출연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거기서 질문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으로 갑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급한 불은 껐지만 요소수 얘기군요. 예, 그 정부가 어제 밝혔는데요. 그 우리 기업들이 이미 계약을 했는데 그동안 중국에 묶여 있던 요소 18,700톤이 국내에 차례로 반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랑 이제 호주에서 오늘 들어올 거 그리고 군이 지원한다고 밝힌 거 뭐 이런 것들 합치면 앞으로 2달 반 정도는 이제 요소수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덕분에 급한 불은 끈 셈인데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책들은 좀 얼른 좀 세워야겠습니다. 그렇죠. 뭐 수출 다변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야죠. 네. 근데 어제 또 논란이 된 게 있는데요.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이 이 요소수 대란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그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를 하다가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갖고 빈축을 샀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예,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안 그래도 그 정부랑 청와대 대처가 좀 아니했다. 보고들 전달되는 과정에서 좀 늦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왔던 상황이잖아요. 야당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고는 청와대가 친 건데 수업료는 왜 국민이 내야 되냐. 뭐 이런 비판이 좀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반값 수업료 내지는 무상교육 필요합니다. 비싼 수업료 내고 싶지 않습니다. 김준일 대표. 일단 저 발언은 2014년 월드컵 때 홍명보 국가대표 축구 감독팀이 좋은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리 났었죠. 예, 이영표 해설위원이 아니 월드컵은 경험을 하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실력을 증명하러 오는 자리다. 전부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수업료 낼 게 아니라 예. 수업료를 안 내야죠. 그러니까 유영민 비서실장이 이게 정부적으로 좀 실수한 발언 같아요. 비싼 수업료에 빗댄 것은. 그나저나 그 운영위 발언 중에 또 하나 논란이 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청와대 거주 부분이었어요. 예. 며칠 전에 이제 언론 보도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딸 가족이 청와대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는 없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법도 아니고 다만 이제 독립된 가구잖아요. 이제 분리해서 나간 예. 가구고 성인인데 여기서 있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던 것이고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집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기동 빌라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그거를 3개월 만에 매도를 하고 가족과 태국으로 이주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제 사업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또 2019년 5월에 주택을 7억 6천만 원에 매입을 하고 그리고 올해 2월에 하루도 거주하지 않고 다시 팔아서 1억 4천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을 냈어요. 그리고 다시 청와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태국을 가면서 집을 처분했는데 한국 들어오면서 청와대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순서가? 또 집을 샀다가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귀국한 후에 샀다가 팔고 귀국이 아니라 태국에 있으면서 팔았는데 그거는 전세를 주다가 그냥 이제 처분을 하고 청와대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절하느냐?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뭐 개, 고양이 사료값 등도 모든 개인적인 생활비는 다 개인이 내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아마 그렇게 처리는 하고 있을 텐데 이제 뭐 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에 이제 부합하는 것이냐, 특히 부동산 문제 요새 민심이 안 좋을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간 거군요. 운영위에서. 여기까지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